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경제 좀 아는 우리 반이라는 주제로 이제 주제 수업을 했고요. 오늘 강의는 학생 맞춤형 수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학생 맞춤형 주제 중심 수업을 학생 맞춤형 수업이랑 좀 맞춰보기 위해서 제가 평가를 되게 강화를 하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제 실제로 수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그리고 이제 반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학생 맞춤형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면, 혹시 이제 이전부터 오셨던 분이라면 아까 2학년 분과에서 이명희 선생님께서 저랑 같은 분과인데, 학생 맞춤형 수업을 학생 개개인에게 맞는 이렇게 표상을 제공을 하고, 아이들은 각각의 자신에게 능력에 맞는 표현을 하는 것, 보통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고, 그래서 주지교과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 편인데,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주제 중심 프로젝트 수업에 관심이 되게 많아서 어떻게 이걸 학생 맞춤형 수업에 좀 해볼 수 있을까, 그래서 저희 분과원 선생님들하고 되게 고민을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분과원 선생님 학교에서 했던 것도 막 아이디어도 가지고 와서 좀 진행을 해봤었는데, 저는 이 학생 맞춤형 수업이 왜 주제 중심 수업이 필요하냐라고 생각을 했냐면, 이제 분절된 교육이 아이들에게 진정한 배움을 낳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주제 중심 통합은 지금 여기를 살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힘을 길러준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굉장히 주제 중심 수업을 조금 많이 강화를 하고 싶었거든요. 또 제가 있었던 학교가 올해도 그렇고 이전에도 그렇고 학생들이 학습의 의지가 그렇게 강하지 않은 편이라서, 일단은 제가 이거를 잘해요 못해요, 저는 이런 게 더 좋아요, 이런 걸 따질 게 아니고 일단 학습의 의욕 자체가 없는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학생 맞춤형 수업이라고 한다면 학생 개개인의 성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생이 수업에 들어와야 되고 배움이 일어나야 된다. 그러면 이제 그 아이들이 그냥 분절되어 있는 시간이 아니고 학생의 관심사로 하나의 주제를 통합을 해서 이끌어 나가는 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주제 중심을 할 때 보통 이제 많은 교사들이 조직 중심체를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 보통은 교과서에 있는 교과 주제를 많이 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흥미 주제는 그렇게 옳은 거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끝나버리는 거라서 아이들에게 주어질 수 있는 어떤 컨텐츠로는 하나는 주어질 수 있지만 조직 중심체로서는 조금 힘이 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저는 이 주제를 할 때 기존 개별 교과 주제와 함께 학생의 관심사에서 많이 시작을 하고자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 맞춤형, 제가 한 학생 맞춤형 수업의 방향은 학생들의 관심사로부터 주제를 정하고, 그리고 학생의 개별 성장을 고려한 활동과 평가를 고민을 해보기는 했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까지 여러 부분에서 좀 고민이 아직도 되는 게 있지만, 그리고 이전에도 제가 이 수업을 거의 동일하게 했었는데, 이전에는 평가가 굉장히 약했어요. 그러니까 학생 맞춤형 수업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평가를 해서 아이들이 개개인들이 얼마나 성장을 했느냐를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이 프로젝트 수업을 하다 보니까 제가 항상 평가 부분을 좀 약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수업에는 교육과정이랑 수업이랑 평가를 유기적으로 연계를 하려고 굉장히 평가를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진행 과정을 보면, 일단은 교육과정 및 저희 학생을 먼저 분석을 했어요. 저희 맨 처음에 저희 분과에서 3월 한 달간은 학생들을 이해하고 학생들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비과학적이라고 하지만 MBTI도 해보고 뭐 학습 양식 설문도 해보고 뭐 다양한 설문들 같은 거를 통해서 학생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이 학생이 어떤 학생인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성취 기준을 학년 초에 한번 쫙 6학년 거를 쭉 분석을 해서 아이들과 함께 할 만한 것들, 그리고 아이들이 어떤 관심사가 보여졌을 때 내가 끌고 올 수 있을 만한 성취 기준들을 좀 많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학생들에 대한 이해와 성취 기준에 대한, 교과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됐다고 생각을 했을 때 학생들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을 했어요. 학생들과 의견을 나누어서 주제 및 활동 과제를 선정을 했는데, 저는 작년에도 6학년이고 올해도 6학년이어서 학생들이 관심 있어 하는 게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당연히 그럴 줄은 알았지만
정말 어쩜 이렇게 비슷할 수 있을까? 너무 다행이다. 작년 거를 잘 써먹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 중심으로 수업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개별 학습자에 맞춰서 활동 및 평가 방법을 정하려고 했는데 아이들이 저희가 활동을 정하거나 평가를 정할 때 저희 반 아이들이 17명인데 한 학생이 지금 없어서 16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개개별로 많이 봐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이들이 오히려 얘가 하는 것대로 이렇게 쭈루룩 같이 가버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별 학습자에 맞춘 활동이나 평가 방법이 그리 잘 이루어지지는 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평가 및 완료해서 이제 다음 수업에 평가 자료로, 기초 자료로 활용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가를 강화하는 게 제가 이번 수업의 좀 목표였거든요. 그랬을 때 평가의 목적을 일단 세 가지로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학습에 대한 평가, 학습을 위한 평가, 학습으로서의 평가 해서 이 세 가지를 다 평가를 하는 거를 계획을 하고 나는 이거를 평가를 할 거야 라고 하는 것도 아이들에게 안내를 하고 그리고 제가 아이들 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습에 대한 평가는 의도한 것을 학습했는지 성취 기준은 보통 평가하는 거가 될 것 같고요. 학습을 위한 평가는 후속하는 교수 학습을 피드백하기 위한 평가였고, 학습으로서의 평가는 보통 학생들이 이제 평가를 하는 거였는데,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성취 기준, 평가의 준거가 되는 거는 여기서 성취 기준이었고요. 성취 기준을 무시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학습에 대한 평가와 학습을 위한 평가가 여기에서 비롯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가교육과정 성취 기준을 얼마나 성취를 했는지 이야기를 해봤고요. 그리고 학습을 위한 평가는 학습을 도와주기 위한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뭐가 힘든지, 이 아이한테는 무엇이 필요한지, 그래서 보통 학습 전에 많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이 실제로 평가자가 되는 거는 학습으로서의 평가라고 해서 학습 과정과 결과까지 과정도 보고 결과도 보면서 스스로 내가 얼마나 성장했지 평가해보고 나한테 이 수업을 하는 동안에 나한테 의미 있는 게 뭐였지? 라는 걸 한번 얘기해보는 거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학습을 위한 평가와 학습으로서의 평가, 학습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할 건지 평가 시기, 평가자 이런 걸 이제 미리 한번 계획을 해보고 체크를 해봤고요. 일부러 이제 이거를 사실 이렇게 굳이 쓰지 않아도 저희는 다 이런 걸 하는데 그래도 괜히 막 더 하게 되더라고요. 평가를 강화해야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학습을 위한 평가는 이제 이거 말고도 MBTI로도 했었고 아이들 6개 설문지로도 했었는데 저희 반 아이들한테는 이게 가장 의미가 있었던 검사였던 것 같아요. 학습 양식 설문지랑 학습 유형 검사를 했는데 이거 학습 유형 검사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긴 했지만 애들이 선생님 저는 이렇대요 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고 학습 양식 설문지는 이거를 하는 아이들에게 제가 아이가 체크한 걸 스스로 보면서 너는 과제를 할 때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걸 선호하는구나 막 이런 게 되게 14번 문항이 그거거든요. 근데 저희 반 아이들은 정말 한 명 빼놓고 다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걸 선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딱 얼마만큼 시간을 정해놓고 중간에 쉬는 시간 반드시 줘야 하고 이런 식으로 아이들을 맞춰 나갈 수 있는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습을 위한 평가에서 맨 처음에 그 준비 과정을 평가할 때 제가 수업이 경제 관련이었거든요. 그래서 경제를 가지고 마인드맵을 해봤어요. 생각금을 짰는데 진짜 너무 모르더라고요. 근데 심지어 이게 어느 정도 교과서를 살짝 봤거든요. 왜냐하면 관심사를 추출해보기 위해서 한번 본 상태였는데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좀 교과서에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쉬운 걸로 해야겠다라고 해서 책을 조금 더 쉬운 책을 샀어요. 이게 진짜 경제책 중에서 엄청 쉽고 오히려 6학년 경제에서 나오는 거에 비해서 되게 쉬운 것들이 나오는데 이거를 책을 한번 읽어봤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한 다음에 학습 도구어를 이 책을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된 학습 도구어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공부할 때 이런 내용들을 좀 알아야 되는구나 라고 하고 미리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학습으로서의 평가는 이렇게 해봤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학습 중간중간 평가는 제가 아이들 관찰하면서 했던 거였고, 이거는 아이들이 직접 이거는 책 만들기.
아이들이 모든 활동지 가지고서 제가 책을 만들어준 거였고, 이제 마지막 아이들이 프로젝트 평가하는 거를 스스로 해보는 거였는데, 이거는 저희 분과 선생님께서 다른 학교에서 계신 선생님께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거 너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막 그대로 해서 도움을 많이 받은 평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프로젝트 수업은 이전에도 한번 똑같은 거의 비슷한 유형의 수업을 했는데, 평가를 강화하고 학생 주도권을 강화하는 게 이 수업의 목표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교사의 참견을 줄이고자 했었고, 그리고 이번에는 참여 인원을 줄였는데, 이전에는 6학년 제가 이전에 있던 학교는 3학급밖에 없어서 6학년을 다 통틀어서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 정근훈 학교가 9학급이 있어서 같이는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학급 학생만 대상으로 하는데, 이게 좋은 게 만들어가는 수업이 되게 가능했거든요. 학생들의 주도권이 확실히 들어왔는데, 대신에 전반적으로 약간 활기는 떨어지더라고요. 이게 전체 6학년 약간 들썩들썩하는 맛이 있어야 좀 재미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었고, 저의 참견을 줄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이들이 계획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지만, 오히려 이게 약간 갈팡질팡하면서 수업이 좀 늘어지는 느낌은 있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어떻게 했는지 수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생각하는 학생 맞춤형이란 계속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삶과 연계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이야기가 들어가야 되고, 무엇보다 지금 여기 우리가 배우는 것, 지금 여기 우리를 되게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학생들의 관심에서 주제를 찾고, 구성원 모두와 목표를 공유하는 것을 가장 처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행 과정에서 학생의 의견을 반영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요. 이 목표는 우리 마을의 상점을 통해 합리적이고 윤리적인 경제활동에 대해 알 수 있다. 그래서 6학년 경제단원에서 이 단원 경제단원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제가 따로 목표를 만든 거예요. 저희 프로젝트 수업만의 목표를 만들어서 이거를 가지고서 경제 좀 아는 우리 반, 이거를 국어랑 사회랑 미술 그리고 창체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시수를 마련을 한 다음에 얘를 가지고서 주제 중심으로 연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총 이렇게 소주제 3개로 이루어졌는데요. 맨 처음에는 주제학습에 관심을 갖는 거였고요. 그리고 소주제 첫 번째는 개인의 경제활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소주제 2는 내가 좀 아는 마을가게라는 주제로 기업의 경제활동이랑 공정한 경쟁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거를 마을연계 교육과정이랑 같이 연계를 해서 우리 마을의 가게를 직접 돌아다니면서 그걸 통해서 기업의 경제활동을 알아보고 우리 마을 가게의 홍보 자료를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알아야 할 경제라는 소주제에서는 6학년 전체에게 우리가 알아본 마을 가게를 홍보를 하고 가장 가보고 싶은 마을 가게를 이제 투표를 받아서 이제 상품 투표를 한 애들 중에서 응모한 아이들 응모권을 다 모아가지고 선정해서 추첨해서 아이들에게 상품도 주고 막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알아야 할 경제에서 윤리적 소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윤리적 소비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건 제가 한번 살짝 얘기를 했더니 저희 반 애들이 여기에 되게 많이 꽂혔어요. 그래서 윤리적 소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집중이 됐고 교과서에서는 의외로 윤리적 소비가 그렇게 크게 다뤄지지 않았는데 저희 반 아이들은 이 부분에 좀 집중을 하게 돼서 이 부분의 수업이 조금 더 길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주제학습 마무리를 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배움의 시작은 나를 알고 시작하고 무엇을 배우는지 알고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아이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최종적으로 만들어 놨던 건데, 아이들한테 그냥 성취 기준이랑 다 공개하고, 우리 이런 거 할 거야. 그럼 네가 알고 있는 거는 뭔지 이거를 거의 처음에 했었어요. 거의 맨 처음에 시작을 해서 이거를 한 다음에 계속해서 수업에 바꿔 나갔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주제의 흐름은 이거를 하고 난 다음에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 나가면서 진행을 했던 거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맨 처음에 배움 전에 하고 배움 후에 해가지고 아까 맨 처음에 생각 그물을 그렸잖아요. 그 생각 그물에서 이제
그 아이가 그럼 너 이번에 우리 맨 처음에 경제로 생각 근무를 했으니까 두 번째로 한번 만들어 볼래? 라고 했을 때 배움이 끝난 다음에 생각 근무를 만든 거예요. 여기 아래 그 오른쪽 하단에 있는 게. 그래서 이제 좀 아이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되었고요. 실제로 이제 무역이 나온 거는 저희가 사용했던 교재에서는 무역이 조금 중요하게 나와서 그 부분이 아이들이 인상이 좀 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움을 시작을 먼저 내가 배움 전에 무엇을 알고 있는지 먼저 평가를 하고 시작을 하는 걸로 했었고요. 이건 이제 다른 아이들과 이런 식으로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해서 프로젝트 수업에 했던 한 3주 동안 애들이 이거를 계속 엘자 파일에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중간중간에 막 수정하고 고치고 적을 거 적고 막 이렇게 하면서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든 구성을 본인들이 했었어요. 제가 학생의 주도권을 주기 위해서 뭘 먼저 해야 될까라고 했는데 일단 모든 구성은 너희들이 해봐 그랬더니 MBTI로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MBTI로 하자. 그래서 MBTI가 비슷한 아이들끼리 했는데 마지막에 있는 두 개가 비슷해야 비슷한 거라고 해서 뭐 INFJ 하면은 마지막에 있는 FJ 이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이들끼리 비슷한 아이들끼리 모여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교과서도 우리가 수준에 맞는 경제책을 골랐습니다. 이 경제책은 도서관 가서 몇 개를 보여줬어요. 제가 아이들 수준에 맞을 것 같은 걸 그중에서 이게 제일 재밌을 것 같다고 고른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배움을 진행을 할 때는 활동을 이제 여기서는 제가 아이들한테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저런 것도 할 수 있고 막 해. 그러면은 어떤 걸 해볼 거야? 라고 하면 애들이 그러면 저희 이거 할게요. 그래서 활동을 고르기 위해서 교사가 제시했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번에는 개인의 소비 활동 중에서 합리적 소비에 대해서 알아볼 거야. 그럼 뭐 할 거니? 라고 했을 때 아이들이 뭐 책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저 이런 걸 할래요 라고 하는 거를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애들이 처음에 사실 이걸 많이 생각을 못 해내길래 제가 작년에 했던 활동이 10,000원의 행복이라고 모두먼들한테 10,000원을 주고 이걸 가지고 너희 모두먼들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소비를 하고 와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을 수도 있어라고 했는데 아이들은 다들 요 10,000원 행복이 너무 좋았나 봐요. 그래서 10,000원의 행복을 가지고서 이제 활동을 해보았습니다. 저희는 학급 화폐도 쓰고 있어서 학급 화폐 같은 걸로도 제시를 했었는데 아이들이 실제로 이제 마을에 나가서 해보고 싶다고 해서 이거를 그대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들이 실제로 이번에는 우리가 좀 아는 그 경제 해서 이거는 기업의 경제 활동 내가 우리 마을에 있는 가게를 직접 가서 홍보 자료를 만드는 거였는데 제가 이전에 할 때는 좀 저희가 막 안내 자료도 만들어서 가게에 막 가서 인사드리고 했는데 이번에는 애들이 정말 자기들이 다 해보겠다고 해서 저는 그냥 뒤에서 응원만 하고 혹시라도 안 되면 내가 도와줄게라고 했는데 아이들이 이번에는 다 혼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발표를 하고 발표한 거를 다시 복도에 게시해서 6학년 전체 학생들에게 어느 가게에 제일 가고 싶니? 라고 하는 거를 투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윤리적 소비에서 원래 이게 전혀 생각을 안 했던 거였는데 아이들이 윤리적 소비에서 마을과 관련해서 윤리적 소비다 보니까 골목 상권 이용하기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백종원의 골목 그거를 봤었나 봐요. 그래서 아이들이 갑자기 그냥 딱 자기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영화관을 우리 학교 근처에 있는 롯데시네마나 CGV 안 가고 그냥 여기 앞에 있는 부평에 대한극장이라고 있어요. 거기를 한번 가는 것도 윤리적 소비 아니냐. 우리 한번 가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그래 보자 해서 또 이제 막 알아봤더니 얘네들이 볼 수 있을 만한 프로그램이 한참 늦게나 되기는 하고 막 그래서 막 그런 거 다 알아보고 해서 이거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건데 아이들이 윤리적 소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가보고 싶다라고 해서 갔던 활동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내가 만든 교과서 활동인데요. 아이들이 모든 했던 활동지 같은 것들을 이제 다 모았어요. 모든 평가지나 여기 앞에 있었던 이런 것들, 이런 평가지 이런 것도 소감문 만든 것도 제가 다 스캔을 떠서 A4 용지로 다 뽑은 다음에 이렇게 하나하나의 책자를 만들어서 제본을 해서 이제 가져가게 됐거든요. 그랬더니 조금 더 의미 있게 생각은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그 프로젝트 수업 평가지까지 같이 넣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었는데 제가 시간이 짧다 보니까 막 너무 평가 앞부분에서 시간을 많이 썼네요. 제가 이번에 수업을 하고 나서 사실 이 전체적으로 마을의 경제 활동을, 마을을 통해서 개인과 기업의 경제 활동을 알아보는 것, 이거를 작년에도 했었고 올해도 했었는데 올해는 조금 더 만들어가는 수업으로 해보자, 그리고 올해는 좀 더 평가를 강화해보자 라는 거에 집중을 해서 수업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만들어가는 수업을 했더니 끝을 낼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하고 싶은 활동이 계속 생기고 막 그러다 보니까 또 늘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 만들어가는 수업이라는 게 어느 정도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직도 여전히 고민인 거고요. 이렇게 하는 게 가능은 한데 제가 지금 현재 1학기에 2번을 했거든요, 이런 수업을. 근데 이걸 한 번 하고 나면 사실 생각보다 좀 기운이 좀 빠지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수업을 어떻게 학생 맞춤형으로 학생의 참여도를 높이는 걸로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은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한두 번 하고 나면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수업을 즐겁게 받아들이니까 좀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역시 이게 약간의 너무 이벤트성인가라는 고민은 조금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저는 분명히 의미 있는 배움은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교과서를 보고 하는 것보다 저희 반 아이들은 확실히 경제에 대해서, 특히 우리 반 아이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윤리적 소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학생의 개별 성장이었을까라는 생각은 들기는 합니다. 여전히 참여가 부족했던 친구들은 참여가 부족하고 여전히 모자란 친구들은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활동의 결과가 평가의 결과로 될 수 없다라는 부분은 있더라고요. 제가 성취 기준을 세우고 이거 평가를 할 때부터 분명히 그걸 염두에 두고 막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조금 미진했던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전체적인 이렇게 수업의 흐름을 한번 쭉 보여드리고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이전에 했던 수업에 부족했던 부분, 학생 맞춤형 수업의 이게 프로젝트 수업을 학생 맞춤형에 맞추기 위해서 수업 전, 중, 후에 어떻게 평가를 넣어서 학생이 개별적으로 성장을 하고 의미 있는 배움을 하는지를 나는 이런 식으로 보았습니다 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다 보니까 앞부분에서 평가 부분을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려서 수업의 전체적인 흐름이 조금 잘 안 보였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조금 짧았던 경향도 있고요. 혹시라도 들으시고 질문이 있으셨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없으신 걸로 알고요. 제 수업을 잘 들으셨으면 네, 하트를 한 번씩 날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신 최보희 선생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요즘 드는 생각은 이제 교육과정 성취 기준을 조금 선생님들께서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셨으면 좋겠다. 프로젝트를 위해서 관련 있는 학습 성취 기준을 그냥 끌어다 쓰는 수준을 벗어나서 성취 기준을 조금 더 음미해 보면서 그 성취 기준과 성취 기준에 맞는 어떤 프로젝트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성취 기준에 대하여 학생들이 얼마만큼 이제 반복적인 피드백을 얻어가면서 목표에 도달하고 또 성취 기준에 도달했는지에 대해서 선생님들께서 조금 과정 중심 평가를 꾸준히 진행하신 결과로 아이들의 그 평가들이 좀 잘 꺼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최보인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처음부터 선생님의 고민도 어떻게 하면 성취 기준을 아이들이 원하는 관심사에 엮어서 성취 기준에 대한 분명한 목표의식과 함께 프로젝트를 엮어가고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여기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두려고 노력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저희의 그 문제의식과 결이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일은 1, 2학년, 5, 6학년 다양한 4분의 선생님의 수업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일도 여기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선생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